경제와 투자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시간,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AI는 정말 혁명적 변화이죠. 우리 시대가 살고 있는 당면한 메가 트렌드인데요. 그러나 버블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이 버블 논쟁에서 예외인 곳이 반도체하고 전력 인프라 쪽입니다. 다만 많이 상승했고 전력기기 쪽도 최근에 조정이 있다, 고민이 있는데요. 내년에 전력기기 산업을 어떻게 보며 투자 전략을 세울지 오늘 손현정 유한타증권 연구위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러게요. AI는 엄청난 변화인데 버블 논쟁이 있는데 전력기기는 거기서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런 근거는 어떤 걸까요? 숫자로 보면 사실 버블이기에는 네. 전혀 그렇게 논란이 될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AI 버블이 데이터 센터 이제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재정에 따른 노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지연이라던가 이런 노이즈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 전력 인프라랑 연결을 지어보면 근본적인 수요가 줄어들었느냐 늘어났느냐 아니면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전력의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버블이라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잘못된 얘기라고 저는 판단은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데이터 센터의 그런 계획들이 만약에 조금씩 지연이 되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주가 차원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고 있는 배경은 지금 데이터 센터로 인한 그 실적들이 아닙니다. 2년 전에 받았던 네. 이 전력망에 대한 노후와 교체 수요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수주로 나왔던 것들이 이제 올해 내년에도 계속 매출로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숫자로 봤을 때는 전혀 3년, 4년 정도 이후까지도 네.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의한 실적이 최근에 반영된 거라면 그 변화가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지금까지 실적에 반영된 건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반영될 일만 남은 거지 어떤 감익을 해야 될 구조는 아니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AI와 관련된 산업잔치에 대한 의구심, 그다음에 이게 약간 병목 현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력 쪽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AI 성장에 있어서의 중요한 키팩터라고 하면 전력은 이제 발전량 자체가 아직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그에 따른 발전을 하기 위한 전력망, 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안 된 건가요? 사실 그 말이긴 한데. 네. 예. 두 개 다 해당하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발전원이 채택이 될지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 과정에 있는 상황이고, 네. 원전이 될지 아니면 천연가스가 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어지는데 늦어지기 때문에 쇼티지가 발생하는 것도 분명하고요. 근데 어떤 발전원이 된다 한들 사실 계속 깔아야 하는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달에 이제 초과압 변압기 공장 현장을 다녀왔어요. 네. 근데 바틀렉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걸 더 몸소 체험하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커다란 변압기에 사람들이 몇 명씩 붙어 있는 환경이에요. 지금 로봇이다 아니면 이러면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나오면서 자동화에 대한 그런 산업의 변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변압기 산업만큼은 사실 자동화라는 것과는 굉장히 먼 얘기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씩 다 이제 건선을 감고 붙어서 다 조정을 하고 이런 작업들이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VPD라고 해서 진공건조기에 이 커다란 변압기를 말리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무리 캐파를 증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10시간 넘게 말리는 시간 자체를 우리가 줄일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바틀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전력 이 변압기에서도 우리나라가 납기를 가장 지키고 있지만 2년 정도의 리드 타임에서 더 줄어들기에는 조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 쇼티지가 계속 나올 수 있는 환경인데 앞단에서 발전원에서부터도 지금 계속 발전소가 지어지는 속도가 좀 늦어지고 있다는 걸 감안을 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쇼티지는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 공급이 이제 제한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공급의 소위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공급의 탄력성이 낮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그런 이 전력의 확장 시대가 지금 구조적으로 어디까지 와 있고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것인가? GE 베르노바라고 미국에 상장된 전력업체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난번 실적 발표하면서 그 CEO가 이제 전기 쪽에 전기 투자의 시대가 개막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댔는데, 그러니까 근데 사업이라고 하는 게 뭐 마냥 확장되는 건지, 확장의 단계에 있어서 그러면 전력기기 쪽은 지금 이제 어느 단계를 지나고 있는 걸까요? 네. 사실 가격이 쇼티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피가 올라갈 수밖에 네. 없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투자를 늘린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Q의 증가로 PQ의 성장을 기대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의미합니다. 근데 이 P가 어디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업체들도 고민을 해보겠죠. 네. 근데 이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Q의 증가를, 그러니까 캐파를 지금 늘리더라도 여전히 그 사이클에 있어서 우리한테는 이익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다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투자를 선제적으로 한 기업들, 그러니까 향후에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는 있어요. 이 투자 사이클이 단기에 뭐 3년에서 5년짜리가 아닌 향후에 10년에서 20년도 될 수 있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빨리 하면 할수록 PQ의 성장을 더 빠르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일환으로 지금 GE 베르노바가 투자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한 걸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뭐 GV뿐만 아니라 이툰도 항상 어닝콜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건조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드는 전력 인프라에 병목 현상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를 하더라도 램프업이 되는 시간 자체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현대엘렉트릭, 효성중공, LS엘렉트릭 다 증설을 진행 중에 있지만 그거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경기 산업이 사이클을 타잖아요.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짧으면 2, 3년. 길면 한 4, 5년. 물론 뭐 조선 같은 경우 장기 호황이 오면 뭐 10년 사이클이라고 하지만 전력기기 쪽도 단기 사이클이 아니고 10년, 20년의 사이클이 갈 수 있다. 10년, 20년이라는 단어에는 사실 조금 의구심이 가는데 네. 어쨌든 그게 이제 짧은 사이클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항상 산업이라는 게 공급은 예측이 가능해요. 그죠? 어느 정도 네. 늘려야 되는지. 수요라고 하는 건 사실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가수요가 확 있다가도 지금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 이제 옛날 공급 계약 취소 나오는 거 보세요. 네. 그런 게 어려운데 교체 사이클은 이제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죠? 맞습니다. 교체 사이클은 네. 지금 그러면 북미 쪽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교체 사이클이 어느 정도 수요가 있고 어느 정도 지금 대체를 그걸 메워가고 있는 걸까요? 네. 뭐 제가 최근에 미국을 가보진 않았지만 사실 뭐 근처인 괌은 가봤습니다. 근데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다라는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전력망이라는 게 우리나라보다도 노후화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바이든 때부터 트럼프 때까지 계속해서 이 전력망 교체에 대한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고요. 지금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주의 비중을 보면 여전히 초고압 변압기에서 한 60% 정도는 이 노후화된 교체에 대한 수요로 인한 수주입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현대엘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의 어닝콜을 보면은 3분기에만 하더라도 765kV짜리의 초고압 변압기의 수주가 상당히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장거리 송전에 쓰이는 변압기들입니다. 그러면 그것부터 또 다시 교체가 되는 사이클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건데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이제 AI의 수요가 붙으면 당연히 여러 가지 산업의 모멘텀도 붙고 멀티플도 붙을 수 있지만 지금 기업들의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교체 사이클도 초기에서 중기 국면에 불과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3, 4년까지에는 여전히 교체 사이클에 대한 숫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내년 올해는 지금 장이 좀 주춤하지만 내년 성장에 대한 전망들 핵심 의심 없는 쪽이 사실 반도체죠. 네. 그리고 또 의심이 덜한 쪽이 전력기기 쪽입니다. 그 밖의 섹터들은 좀 의심이 있는데요. 전력기기 관련된 이야기들 손현정 의원과 말씀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 건데 그 얘기는 좀 기다려 주시고 할 얘기가 많네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미국이 지금 중국을 견제해주고 중국이 중국을 배제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은 성장하는 산업이 네, 많잖아요. 맞습니다. 반도체도 그렇고요. 뭐 지금 ESS도 그런데 전력기기 쪽은 어떻습니까? 이쪽도 이제 중국산이 배제되는 분위기인가요? 최근에 또 관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사실 초과압 쪽은 불가능하고요. 중국이 오기에는. 네. 아마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좀 용량이 낮은 그런 배전 밸류 체인들은 조금 중국 쪽에서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ESS 같은 경우에는 뭐 LG 엔솔이나 아니면 삼성 SDI보다는 뭐 CATL이나 이쪽에 대한 계속 채택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아직도 중국에서 많이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뉘앙스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배전 인프라 쪽에서 전력기기라던가 변압기나 배전반, 배전기기 쪽을 중국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에 뭐 XAI라던가 새롭게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는 빅테크 기업들과 태핑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걸 써왔던 거는 맞아요. 그 배전 쪽으로는. 근데 중국 거를 더 이상 이제 쓰고 싶지 않은 미국의 그런 니즈가 있고 특히나 데이터 센터는 더 경쟁 산업이기 때문에 AI는 이제 만약에 중국과 경쟁 관계에서 그쪽으로 쓰게 된다면 취약할 수 있는 그런 보안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동맹 국가 입장에서 한국의 제품들을 더 쓸 가능성도 있고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뭐 다른 베트남이나 대만이나 이쪽에 대한 제품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는 사실 배전 인프라 쪽에 대한 건데요. 배전 인프라는 엄밀히 말해서 애초에 경쟁이 좀 심화된 산업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집중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 초고압 변압기 쪽은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갖고 네. 있고 중국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거는 여전히 분명한 사실인 거고요. 근데 이제 밑에 배전단에 있어서는 데이터 센터를 빠르게 구축하기 위해서 일부 기업들이 중국 거를 채택할 가능성도 물론 있겠지만 점차 우리나라 쪽으로 익스포저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 좋죠. 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력기기 쪽에 대한 투자 이야기, 주가와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할 얘기는 아직 많이 있는데 뒷부분이 또 중요하니까요. 근데 이제 사실 전력기기 쪽도 뭐 엄청나게 그런 수요와 시대 변화들을 또 실적이 받침하면서 주가가 이제 꽤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밸류에 대한 논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의 밸류, 그다음에 내년에 좀 추정할 수 있는 밸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사실 밸류에이션이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잠깐 한 달 정도의 주가 흐름을 보면 20-30% 정도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지금 현대엘렉트릭이 한 29배에서 30배, 1년 이제 12개월 원수로 봤을 때 선행 지표로서는 PER이 한 28배에서 30배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효성중공업은 사실은 좀 EPS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25배 언더로 떨어져서 좀 싸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LS엘렉트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상승이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한 31배 정도 지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선술적으로 봤을 때 사실 뭐 하이닉스나 아니면 다른 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싼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20배가 넘는 30배가 넘는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종목 자체가 부담스러운 밸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단이 이제 히스토리로 봤을 때는 한 35배까지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업황이 거의 이제 전무후무한 그런 사이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저는 할증을 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밸류에 대한 정당화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코스피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1등인 현대엘렉트릭의 종목이 빠지긴 했지만 밸류상으로 크게 안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러면 오히려 시장에서 논의가 된 게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의 정당화가 생긴 거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은 이제 절대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밸류일 수도 있겠지만 히스토리로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도 그렇게 걱정할 우려는 없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종목별로 얘기를 가겠습니다. 중기 타픽으로 효성중공업을 꼽으셨고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효성중공업을 말씀하셨는데 네. 앞서 얘기하면서 이제 변압기도 이제 기업별로 볼 때는 어떤 제품을 만드느냐, 어떤 섹터냐가 이제 중요해 보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초고압 변압기를 여러 차례 언급하셨는데 효성중공업이 거기와 관련된 겁니까? 맞습니다. 네. 초고압 변압기로 가장 잘하는 기업이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있는데 네. 현대일렉트릭이 이제 미국의 MS라던가 규모라던가 아니면은 미국에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전체 사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아직은 효성중공업보다 현대일렉트릭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이 뭐 마진율이 훨씬 더 높은 거고요.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건 항상 이제 투자에 대한 분석을 할 때 효성중공업은 향후에 성장할 게 얼마나 남아 있느냐가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될 텐데요. 현대일렉트릭에 비해서 효성중공업은 조금은 늦게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2년의 리드타임이 걸린다라는 걸 감안을 하면 지금 매출이 반영되고 있는 그리고 내년에 매출이 반영되는 것들은 2024년에 수주를 받았던 것들입니다. 그때 북미의 쇼티지가 더 빠르게 나오면서 가격, 피가 올라가는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매출로 인식이 되기 시작한다면 내년의 숫자가 상당히 또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의 숫자를 끌어오는 지금의 주가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가장 싸다라고 봤을 때는 효성중공업이 지금 구간에서는 또 가장 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제가 영업이익을 추정을 했을 때는 효성중공업은 50% 넘게 증가할 걸로 보고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대일렉트릭과 비교했을 때도 그로스 자체적으로 훨씬 더 높은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초고압 변압기로서의 할증을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이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펀더멘탈까지도 성장률이 다른 피어에 대비해서 높기 때문에 중기적인 탑픽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 목표가는 제가 280만 원에서 아직 꺾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높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항상 30배를 저희가 기준으로 두는 건 현대일렉트릭의 이제 피어가 있기 때문에 기준으로 삼는 거고요. 네. 그래서 26년 EPS의 30배 정도를 반영을 하게 될 때면 28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200만 원을 훌쩍 넘어서 지난번에 249만 원까지 찍고 좀 조정인데요. 네. 280만 원의 목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 주가로 보면 효성중은 183만 원이에요. 현대일렉은 80만 원인데 네. 효성중공업이 현대일렉보다 주가가 훨씬 높네. 더 좋은 기업인가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시총을 항상 보셔야 돼요. 그죠? 네. 기업의 덩어리를 봐주셔야 되는데 현대일렉이 한 29조 되고요. 효성중공업이 17조, LS일렉트릭이 한 14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효성의 그 시장에서의 지위가 꽤 많이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제 평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저평가돼 있고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네. 효성중공업 이제 탑픽이고요. LS일렉트릭은 단기 관심주인데요. 부산, 울산 쪽의 공장도 다녀오셨다고요. LS일렉트릭의 포인트는 어떤 겁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AI 버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장에 논의가 되면서 논란이 생기면서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이제 주가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죠. 네. 근데 지금 3사 변압기 중에서 가장 데이터 센터와 AI와 접목이 되는 그런 쪽은 LS일렉트릭입니다. LS일렉트릭은 초고압보다 뒷단에 있는 배전을 훨씬 더 잘하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데이터 센터 향으로 빅테크 기업과의 직접적인 계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1월에만 나온 수주 계약이 공시랑 그리고 릴리즈를 통해서 나온 것들이 7,400억이나 됩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초고압 변압기 회사들과 조금 다른 점은 LS일렉트릭은 초고압도 하지만 뒤에 배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단납기 물량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초고압은 수주를 받으면 한 2년 뒤에 매출이 반영이 되는데 네. 우리가 이번에 수주를 받게 되면 LS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당장 6개월 뒤에도 매출이 반영이 바로바로 됩니다. 반영이 되는군요. 그래서 네. 뭐 모델링을 하는 입장에서 조금 부지런하게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가 계속 좀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LS일렉트릭의 영업이익의 내년 성장률은 50%가 넘습니다. 역시나 그러면은 현대일렉과 효성중공업과 이제 같이 비교를 하더라도 성장률인 측면에서는 LS일렉트릭도 굉장히 좋은 회사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올해 실적은 어땠냐? LS일렉트릭은 단기에 올해 사실 10%도 성장을 못하는 기업입니다. 그동안에 수주를 받았던
나왔던 게 별로 없었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데이터 센터 쪽으로 숫자가 계속 나오게 되면서 당장 내년에 공급을 해야 된 것들이 지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땐 단기적으로 모멘텀은 LS 일렉트릭이 더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한 14% 빠진 거니까 이제 조정폭이 좀 상대적으로 네, 적고요. 네. 현재 주가는 46만 3천 원 수준인데 LS 일렉트릭의 목표가는 어느 제가 60만 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업데이트를 하면서 네. 내년에는 사실 제가 배전 쪽을 많이 강조를 드리긴 했지만 네. 공장을 다녀온 것도 캐파를 증설한 게 초고압 변압기 쪽이에요. 그래서 그 초고압 변압기에 대해 숫자가 다시 캐시카우 느낌으로 굉장히 좀 세게 붙는 게 또 내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LS 일렉은 내년이 원년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기 탑픽으로 효성중공업, 단기적인 관심주로 LS 일렉트릭을 꼽으셨고요. 그래도 전력기기 변압기 쪽에 대장주는 HD 현대일렉트릭이잖아요, 그죠? 네, 물론 네. 이제 좋은 기업과 그 당시에 지금 시점에서 투자하는 좋은 주식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나 이제 중심을 잡고 있는 쪽이 HD 현대일렉이기 때문에요. 네, 현대일렉에 대한 의견도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앞에 기업들은 P도 올라가고 Q도 늘어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사실 현대일렉트릭은 증설을 이미 어느 정도 다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Q가 늘어나는 게 상대적으로 좀 제한이 되고 가격은 근데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건 쇼티지가 진행이 됐고 수주를 했던 금액 자체들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P는 계속 조금 올라가면서 영업이익률은 업사이드가 조금씩 열립니다. 근데 이제 매출 규모 있어서 그거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성장률이 살짝 아쉬울 수는 있는 거죠. 하지만 물론 1등을 하는 기업으로서 프리미엄을 계속 줄 수 있다는 걸 판단해서 제가 지금 추정을 하면서 목표가는 91만 원으로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가는 80만 원인데요. 91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력기기 변압기 쪽에 시총 순위로 랭킹을 말씀드리면요. 다시 한번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순위고요. 손현정 의원님의 관심도 순위로 다시 나열해 드리면 네.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순위입니다. 큰 오리 없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단기적으로는 좀 답답하지만 사실 내년에 지금은 사실은 올 연말에 뭐 불을 태우면서 산타레리 연말레리보다는 내년장을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전력기기 쪽은 또 꼭 봐야 될 섹터이죠. 네. 전력기기와 관련된 이야기 유한타증권 손현정 연구위원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얘기하다 보니까 지수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못했는데요. 네, 코스피는 4,009포인트. 조금 아쉽죠. 오늘 뭐 금요일이고 이런 부담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간으로 한 점심때 지나면 일본 BOJ 결과 나올 텐데요. 뭐 그런 것들도 시장은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서요. 근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강한 게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이고요. 코스닥이 1.6% 올라가고 있네요. 네. 예, 시장 공감태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정하십시오. 고맙습니다.